자, 이번에는 그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산 분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데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7명의 학생이죠. 동료평가, 선생님, 교사평가, 자가진단인데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논술 성적을 보는데 그 논술을 쓴 다음에 스스로 계속해서 교정을 한, 자기 스스로 교정을 한 거, 그게 자가진단이고요. 자기가 논술을 쓴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논술을 수정한 경우. 그리고 요 가운데 경우는 교사,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논술을 계속해서 수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성적을 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분산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이 논술 성적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단이 세 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각 집단에는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21명이 이 연구에 지금 참여를 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거를 보면은 일단 동료 피드백의 평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더해서 7으로 나누고 그러면 각각의 평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은 이 전체 합을 나누면은 전체 평균은 10이에요. 전체 평균은 10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집단의 평균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냐면 A 집단, 동료 평가의 평균은 뭐냐면 전체 평균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분산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4.666, 4.666, 5.333. 그 전체 분산은 전체 평균에서 각각 개인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요 전체 분산이 제곱합. 요게 나중에 집단 내 집단 간도 나눠지죠. 그리고 요 분산은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눠져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각각의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걸 원한 거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의 제곱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원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자, 표준 편차는 이제 그렇게 구해주고 표준 오차가 있는데요. 표준 오차는 뭐냐면은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랑 같은 개념인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각의 개인이 평균으로부터 집단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바로 표준 편차인 반면에 표준 오차는 이 동료 평가가 또는 교사 평가 또는 자가 진단의 평균들이 있습니다. 그 평균들이 진짜로 무수히 많은 전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 오차예요.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활용한 그 집단이 전체 집단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걸 다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T는 합이에요. 토탈의 약자, 합입니다. 그리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표본 크기 이거를 지금까지 앞에서 다루었던 그 수치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분산 분석의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등분산 가정이에요. 뭐냐? 논술 성적이 지금 세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 세 가지 방법들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분산이 같다. 이게 영가설이에요. 그리고 대항가설은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쓸 때 I와 J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단이 두 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 같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집단이 3개 이상이 되면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1, 2는 같은데 3이 다를 수도 있고요. 2, 3은 같은데 1이 다를 수도 있고 2는 다른데 1, 3이 같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1, 2로 쓰지 않고 그냥 I, J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영가설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등분산 검증은 뭘로 하냐? 레빈지 검증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어. 레빈지 검증은 뭘로 하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동료 피드백의 이 뒤에 절대값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각 집단의 평균이에요. 각 집단의 평균에서 각각의 개인 점수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본 거예요. 떨어져 있는지를 본 거야.
그러면 12, 12, 12, 14가 나왔죠? 이게 7명이니까 전체 합을 12를 7로 나누고 14를 7로 나누면은 각각의 집단의 평균 거리가 나와요. 평균 거리가. 얼마만큼 좀 떨어져 있는지.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차이에 대한 평균 값인 거죠. 이 평균 값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보는 게 바로 레빈지 검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수치를 보면은 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여기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밑에 부분. 분모가 되겠죠. 분모. 분모 부분은 전체 평균 1.174 보죠. 여기 1.174, 1.174, 2 전체 평균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1.174, 1.174, 2 즉 뭐냐면은 각각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전체 평균이 나왔죠. 요 떨어져 있는 평균이 여기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분산 분석에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집단 내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1.809, 1.809. 그리고 앞에 나온 거는 각 집단의 평균이에요. 이거는 집단 간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빈지 검증은 뭐냐 궁극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집단 내 차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F값이 1보다 작아야 집단 간 차이보다는 집단 내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집단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F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집단 내 차이보다는 집단 간 차이가 크다. 즉 집단 간 나타나는 분산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바로 밑에 보이는 요 사이트에 가면은 그 나타나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F값은 이 자유도가 중요한데요. 자유가 지금 저는 2일 대 18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집단이 3개이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건 2고요. 18은 각 집단에 7명씩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가 6이고 두 번째 집단 6, 세 번째 집단 6이에요. 그러면 3, 6, 18. 그래서 집단 내에 해당되는 자유도가 18입니다. 2일 대 18일 때 치면은 기각치가 3.55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을 못해요. 즉 집단 간 분산은 같다라는 연가설을 기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은 피셔의 분산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